70대가 되면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예전처럼 바쁘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도 다 성장해서 챙길 일이 줄어든 지금 시간이 많아졌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무료하다고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에 따라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무료한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하루하루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활기차게 바뀝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뇌 기능도 활발하게 만듭니다. 공원이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걷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친구와 함께 걸으면 운동도 되고 대화도 즐길 수 있어서 무료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주변을 구경하며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연이 있는 곳을 걸으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걷기라도 하루 습관으로 만들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조금만 걸어도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실내에서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가 더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남은 하루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몸을 깨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개운해집니다.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거나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하면 척추 건강에도 좋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도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하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앉아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작은 동작이라도 반복하면 근력이 유지되고 관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더 가벼워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좋아지고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 종일 피곤함이 덜하고 몸이 가뿐해집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 하는 스트레칭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춤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춤은 가장 쉽고 즐겁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가볍게 몸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과 함께하는 움직임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춤을 추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몸이 뻣뻣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천천히 움직이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리듬에 맞춰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가벼운 손뼉치기나 박수 운동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생기고 활력이 넘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어렵다면 노인문화센터나 동호회에서 함께 춤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춤 동작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춤을 추면 체력도 좋아지고 유연성도 향상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건강한 정신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미술, 글쓰기, 공예 같은 취미는 손과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두뇌 활동에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표현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줄씩 짧은 글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예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손의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성취감을 주고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색칠하기, 도자기 만들기, 뜨개질 등 다양한 취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활용하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무료했던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바뀝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직접 해보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면 성취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도전해보세요. 책 읽기는 가장 좋은 두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자서전을 읽으면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책을 읽으면 노후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피로하다면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거나 팟캐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이며 하루를 알차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보면 기억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책을 추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페이지라도 읽는 습관을 가지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것이 언제인가요? 오늘부터라도 책 한 권을 골라서 읽기 시작해 보세요. 책을 읽는 습관이 무료한 시간을 지적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생활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친구, 가족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로 손자, 손녀와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면 다양한 취미 생활과 건강 정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법을 배우면 추억을 더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배우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면 필요한 물건을 집에서 쉽게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강좌도 많아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무료한 시간을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뇌 운동도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익히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배우면서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줄어들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연락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잘 지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영상 통화를 활용하면 더 생생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가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면 상대도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연락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노력이지만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먼저 전화해보며 소중한 인연을 유지해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생깁니다.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모임이 많아서 취향에 맞는 활동을 찾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 모임, 산책 모임, 요리 동아리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무료 강좌나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무료함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가보면 생각보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외출하는 기회도 늘어나고 생활이 활기차집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 더욱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봉사활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큰 의미를 더하는 활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돌봄 활동, 환경 정화 활동, 도서관 봉사 등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관계도 형성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보람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손주들을 돌봐주거나 후배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도 일종의 봉사입니다.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면 자기 자신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을 더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작은 봉사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참여해보면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는 활동도 많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남을 돕는 활동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더욱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요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활동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면 창의력이 자극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한 가지씩 새로운 요리를 도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한 채소 요리나 색다른 반찬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리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거나 TV를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 손을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손으로 재료를 다듬고 냄새를 맡고 색감을 보는 과정이 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 요리를 하면 더욱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면 건강도 챙기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셨나요?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면서 색다른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산다고 합니다.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두부, 닭고기 등을 섭취하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 1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커피나 단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건강식을 챙겨 먹으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깁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면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습관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 보세요. 다음으로 식사를 더욱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식사하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 더욱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 멀리 있다면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 친구들과 간단한 음식을 나누거나 번갈아 가며 요리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쁜 접시나 컵을 사용해 보세요. 식탁을 조금 더 꾸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TV보다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즐기면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
더욱 만족감이 커집니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시나요? 혹시라도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다면 가끔이라도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한 끼라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음으로 소소한 일상을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두뇌 건강과 기분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방문해 보세요. 평소 가보지 않은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구경하는 것도 작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마을을 걸으며 골목골목을 탐방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소소한 일상을 기록해 보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당을 정해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여행 기분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같은 길만 걷기보다 한 블록만 다른 길로 돌아가도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산책 루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길을 자주 걷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길을 걸으며 소소한 여행을 즐겨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물관, 전시회, 문화행사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적인 활동을 하면 무료한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전시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좋은 장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술과 문화를 접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미술관을 방문하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감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역사와 전통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문화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도 찾아보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독서 모임이나 강연회에 참석하면 지적인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열리는 문화 프로그램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방문한 적이 언제인가요? 오늘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찾아가 보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소소한 경험 하나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화 감상과 음악으로 감성을 채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은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를 들으면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색다른 이야기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 명작 영화를 다시 보는 것도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다양한 지식을 얻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면 웃음이 나고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편하게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영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감동 깊게 본 영화나
음악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 한 편을 감상하며 감성을 채워보세요. 작은 문화 활동 하나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면 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일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걸음수를 채우거나 책 한 장을 읽는 것도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정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하루가 더욱 활기차게 변합니다. 작은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일주일 동안 실천할 목표를 미리 정해두면 더욱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목표를 세우면 신체적으로도 더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하나씩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기록하는 것은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감정을 글로 정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꼭 긴 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하루의 느낌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할 일을 하루에 3가지씩 적어보면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록을 보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어렵다면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의 기록을 돌아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습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두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진과 함께 기록을 남기면 더욱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일기나 감사 노트를 작성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취감을 높이는 도전 과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전하는 습관은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도전 과제는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30분씩 걷기 같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나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리를 배우거나 한 달 동안 책 3권 읽기 같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하면 더욱 재미있고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목표를 정한 후 달성할 때마다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다 보면 점점 더 큰 도전에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욱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하나 정해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도전 과제를 설정해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료한 하루를 보내는 대신 의미 있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한 6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무료한 하루를 활기찬 하루로 만들어 보세요. 새벽에 자꾸 깨서 피곤한데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밤새 푹 잤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어떤 날은 새벽 2, 3시,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에 깨는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실천하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하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의 질이 왜 달라지는지,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졸리다가도 정작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고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 패턴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편함만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면 올바른 대처법을 찾아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건강 문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새벽에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방치하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수면 패턴 변화의 핵심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하는 이유. 젊었을 때는 8시간 이상 푹 자는 것이 당연했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뇌가 수면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짧아지고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깊은 잠은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노화로 인해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밤새 자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얕은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에 한두 번 깨는 것이 점점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지만 숙면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수면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변화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멜라토닌 감소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저녁이 되면 증가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잠이 들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쉽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깨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새벽에 한두 번 이상 깨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증가시키려면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 햇볕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지고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인공 조명을 줄이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멜라토닌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몸이 필요로 하는 수면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들수록 몸이 필요로 하는 수면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길게 자는 것보다 얼마나 깊고 편안하게 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수면 시간이 길고 깊은 잠을 많이 잤지만 나이가 들면 얕은 잠이 많아집니다. 이는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깊은 수면보다 가벼운 수면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필요로 하는 휴식 시간도 달라집니다. 즉, 예전처럼 8시간 이상 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자느냐가 아니라 자는 동안 얼마나 회복되느냐입니다. 수면 시간이 짧아지더라도 피로가 풀리고 개운한 기분이 든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밤새 뒤척이거나 새벽에 자주 깰 수 있습니다. 신체 변화 외에도 생활 습관과 환경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깨는 주요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방광 기능, 스트레스, 혈당 변화 등이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금부터 새벽에 깨는 구체적인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흔합니다. 이는 밤 동안 방광이 소변을 오래 저장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이나 과민성 방광이 있는 여성은 더 자주 깰 수 있습니다. 밤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면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밤새 자주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광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밤에 소변을 참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심하다면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변 문제 외에도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수면을 방해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불안할 때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숙면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가족,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밤이 되면 온갖 걱정이 떠오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들지 못하고 계속 걱정이 떠오르면 불면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도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또한 하루 동안 좋았던 일을 떠올리는 감사일기 쓰기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경우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긴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만이 아니라 혈당 변화도 새벽에 깨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혈당 변화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왜 새벽에 깨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감지하고 깨우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새벽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몸이 이를 보상하려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가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사람들은 저녁 식사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늦은 저녁에 단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고 공복감을 줄이기 위해 견과류나 따뜻한 우유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당 관리가 잘 되면 새벽에 깨는 빈도를 줄이고 좀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숙면을 취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나이 들어도 깊고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숙면을 취하려면 올바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려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깰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낮잠은 길어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밝은 조명을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것을 줄이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숙면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면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외에도 식습관이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잠들기 전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저녁 식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거나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은 밤에 과식을 하면 위장이 활동하면서 몸이 편안한 상태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어도 배고픔 때문에 새벽에 깰 수 있습니다. 가볍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새벽에 잠을 깨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마시면 몸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격한 운동은 오히려 신경을 각성시켜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증가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멜라토닌은 몸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방법으로 멜라토닌 분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됩니다. 특히 아침에 햇볕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체리, 견과류, 우유 등은 자연적으로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자기 전에 방을 어둡게 하고 조명을 최소화하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멜라토닌 보충제를 섭취할 수도 있지만 먼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멜라토닌 수치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면 새벽에 깨는 빈도를 줄이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새벽에 깼을 때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에 깨서 시계를 보면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됩니다. 아직 몇 시간 더 자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감이 커집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시계를 보면 지금 깨면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하지만 수면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급해할수록 더 깨어있게 됩니다. 시계를 보지 않고 그냥 누워 있으면 몸이 다시 이완되면서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새벽에 깼을 때는 억지로 다시 잠들려 하지 말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깨더라도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긴장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왜 자꾸 깨지? 라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몸이 이완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육을 하나씩 이완하는 방법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긴장을 풀어주면서 온몸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약 생각이 많아져서 잠들기 어렵다면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는 것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다시 잠에 들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낮 동안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면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몸의 피로를 유도하면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햇볕을 쬐는 것도 숙면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받으면 체내 멜라토닌 생성이 원활해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쬐면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낮 동안 활동량을 늘리면
밤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지면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운동과 햇볕 노출은 단순한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신체 활동을 늘리고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편안한 숙면을 위한 침실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면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인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활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침실이 너무 밝거나 시끄러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가능한 한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커튼이나 암막 블라인드를 사용해 빛을 차단하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시계나 스마트폰의 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빛이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온도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는 자다가 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절한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1도 사이이며 체온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와 베개도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의 몸에 맞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선택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을 정리하고 수면에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면 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와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수면은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멜라토닌 감소, 방광 기능 저하, 스트레스, 혈당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새벽에 깨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과 수면 환경을 개선하면 보다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숙면을 위한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주변에 새벽에 자주 깨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수면 습관을 통해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외롭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천하는 일이 있고 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꼭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알려드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노후를 후회 없이 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 건강 관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후가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습관을 유지하면 병원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해야 할 일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 반드시 해야 할 건강관리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관리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면 신체 기능이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습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하고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가지면 약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강 습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습관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폐 질환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과식은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소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은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과식을 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꼭 챙겨야 할 인간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인간관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나이가 들수록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전화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모임, 취미활동,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SNS를 활용하면 더욱 자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면 안 되는 인간관계의 실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와 후회에 집착하면 현재를 즐기기 어렵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서운했던 일,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계속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원망과 후회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의 좋은 시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후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피해야 할 실수는 가족과 친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단절하면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정서적 고립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친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점점 더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노후가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삶 경제 관리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경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현명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을 위한 투자와 행복을 위한 소비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사치나 과소비는 피해야 합니다. 가성비 좋은 소비 습관을 가지면 노후가 훨씬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과도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기나 빚을 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불리려는 마음에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는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돈 문제로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도와주되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마음도 편하고 생활도 여유로워집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재산을 모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자라도 경제적인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모두 맡기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생활비는 직접 관리하고 자녀와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면 더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결국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삶의 질도 높아지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삶의 태도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료하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노후가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좌도 많아서 집에서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기보다 즐기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집착하면 현재를 즐기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더 긍정적인 기운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현실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라고 무작정 생각하기보다 현실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경제, 인간관계 등에 있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계획 없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현재를 즐기면서도 필요한 대비는 철저히 해두는 것이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너무 걱정만 하면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너무 낙관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즐길 줄 아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 사회와의 연결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사회 활동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 교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단절되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SNS 등을 활용하면 사람들과 더 자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사회 분위기가 변하면서 점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면 더 빠르게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교류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살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젊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세대 차이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지만 그것이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라며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각 세대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는 무조건적인 조언보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만 해도 사회와의 연결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면 노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노후에도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노후에 꼭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노후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 인생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서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즐겁고 건강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